2026년 1월 7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세계는 전례 없는 정치적 변혁의 직전에 서 있다. 한국은 자국의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국회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논의 중이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일하고 공부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곧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국제적 상황에서도 경고 신호가 사방에서 나타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이 폭력적으로 권력에서 축출되었다. 중국은 수십 년 만에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다. 이런 폭발 직전의 상황 속에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적 말들이 오싹할 정도로 관련성을 갖는다. 신디 제이콥스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다. 그녀의 한국에 관한 예언들은 여러 차례 외과적 정확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지금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7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정의할 정도로 깊은 변화이다. 는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영적 경험들을 나타냈다. 젊었을 때 깊은 기도의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미래의 특정 사건들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막연한 꿈이나 주관적 인상이 아니었다. 이름, 날짜 그리고 상황까지 자세히 드러나는 계시였고 이후 놀랍도록 현실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신디의 삶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집중적인 금식과 영적 추구의 시기 동안 그녀는 여러 나라에 대한 파괴적인 예언적 환상들을 경험했다. 그녀는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지도자들이 권력에서 제거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안정해 보이던 나라들에서 정치적 위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보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를 영원히 각인시키며 그녀의 예언 사역의 방향을 정의했다. 신디를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예언의 놀라운 구체성이다. 그녀는 단지 일반적인 경향이나 막연한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다. 신디는 특정 국가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보았다. 그녀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유럽 나라들에 대해 예언했고 특히 동방의 먼 나라들에 대해 흥미롭게 예언했다. 한국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가 수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들이 정확히 그녀가 말한 대로 실현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대륙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예언적 은사가 진정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언으로 포장된 정치적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예측을 뛰어넘는 계시였다. 신디는 열방을 위한 중보와 예언에 전념하는 사역인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기도에 깊이 헌신하며 나라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왔다. 그녀의 사역은 국제적으로 성장하여 수십 개국에서 회의와 기도 모임이 열렸다. 그러나 그녀를 세계 기독교 운동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정치적 미래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었다. 오랜 사역을 통해 신디는 교단과 신학적 경계를 초월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예언적 은사를 한 목소리로 비범하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직감이나 목회적 분별력이 아니었다. 신디는 미래의 사건들을 기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았다.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적인 예언적 중보기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온 나라들이 기도로 덮였고 신디는 그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신디를 다른 예언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은 단순한 영적 사안들을 넘어서 보는 통찰력이었다. 대부분이 종교 부흥이나 교회 운동에 집중할 때 그녀는 정부 교체, 정치적 위기,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녀는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인도와 그 미래 지도자들에 대해 말했으며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극동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신디와 가까운 목격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깊은 기도와 영적 탐구의 시간 동안 계시의 상태에 들어가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으로 나라들의 정치적 미래를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 권력에 오르지 않은 지도자들의 얼굴을 묘사했고 수년 후에야 일어날 위기의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정치적 스캔들을 예언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말한 그대로 실현되었다. 수십 년의 예언 사역을 통해 신디는 놀라운 정확도의 기록을 쌓아왔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성취되었고 유럽에서의 정치 위기에 대한 계시도 발표된 지 수년 후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차원에 이른 것은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신디는 단순히 정치적 흐름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정 정부의 붕괴를 보았고 존재하지도 않던 스캔들로 인해 권좌에서 물러날 지도자들을 정확히 지목했다. 그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들이 훗날 재판을 받게 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간을 꿰뚫고 미래의 정치적 사건을 외과적인 정밀도로 보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세계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신디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는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초자연적 계시의 본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정치 분석가들조차도 그녀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확성의 패턴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언론인들은 그녀의 예언을 문서화하고 후속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정확도는 정치 분석이나 내부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신디의 초점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특정 국가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반복적으로 그녀의 예언적 환상에 등장했다. 그 나라에서 중대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디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세부 사항들을 이제 막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2015년 신디 제이콥스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분명한 예언적 사명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권력의 역사적 중심지인 경복궁으로 향했다. 처음에 경복궁 관리인들은 한 미국인 예언자의 입장을 주저했다. 나라의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언자는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신디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결국 문은 열렸다. 그 역사적인 장소 앞에서 신디는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고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동방의 한 나라에서 한 여성 지도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해했다. 동방의 나라 여성 지도자 감옥,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당시 한국은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2015년 12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2016년 3월 31일 박근혜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감옥의 문을 지나 수감되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한국에 대해 받은 유일한 계시는 아니었다. 2013년 박근혜에 대한 예언이 있기 2년 전 신디는 또 다른 충격적인 선언을 했었다. 남쪽에는 한 왕이 있다. 그는 심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감옥의 벽이 그를 둘러싸고 병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이 말은 수수께끼처럼 어둡고 불길했다. 과연 그 왕은 누구인가? 병과 감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은 2017년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명박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여겨졌던 그는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디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이명박은 수감 중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 사망 위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병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는 신디가 수년 전에 예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개의 예언,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두 경우 모두에서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성취, 하나의 분명한 패턴이 세워졌다. 신디 제이콥스는 정치적 추측이나 사회학적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정확도로 미래를 보고 있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충격에 빠졌고 탐사 기자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한국 언론은 그녀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렇게 구체적인 두 건의 예언을 정확히 맞췄다면 그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본 것은 또 무엇일까? 2017년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정치 및 종교계에 충격을 준 선언을 했다. 이번 예언은 특정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파괴적인 역사적 패턴에 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중대한 정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여성 지도자의 몰락이다. 두 번째는 이전 남성 지도자의 법적 심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도래할 때 진정한 변혁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기는 예언된 그대로 일어났다. 박근혜는 몰락했고 이명박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패턴은 명확했고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러나 세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 신디는 모든 세부 사항을 즉시 밝히진 않았지만 충분한 단서를 남겼고 그 단서들을 통해 예언 연구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 전문가들과 국제 관측자들은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다. 세 번째 위기는 현재 정부를 둘러싼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집권 중이던 지도자 혹은 그의 후계자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2024년 가을 신디는 한국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지진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그녀의 말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충격적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2년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정상적이거나 계획된 정치적 전환도 아니다. 외부의 압력, 내부의 반발 혹은 법적 문제로 인해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퇴진은 피할 수 없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한국 언론은 경고에 가까운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현 지도자에 대한 경고인가? 정부 인사들은 그녀의 발언을 근거 없는 종교적 추측이라며 일축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달랐다. 신디는 이미 2번이나 절대적인 정확도로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이었다.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 정치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었고 TV 토론 프로그램들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다. 소셜미디어는 신디가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과 분석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신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의 발표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 지도자의 퇴진 이후 한국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전혀 다른 힘이었다. 이 새로운 세력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며 국가를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라 했다. 신디는 이 새로운 세력이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체제 밖에서 올 수도 있으며 보수와 진보의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전통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와 가치관을 대표하는 정치적 아웃사이더. 이 계시는 정치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큰 흥미를 자아냈다. 그러나 신디의 예언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차원이 존재했다. 바로 2026년 음력 전통에서 말의 해, 그 중에서도 불말의 해였다. 동양 철학에서 이 해는 언제나 극심한 변혁과 격변의 시기로 여겨진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불말의 해가 역사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격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신디는 현재 지도자의 퇴진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우주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변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사를 분석해보면 실로 섬뜩한 패턴이 드러난다. 1990년대 초 불말의 해에 제5공화국이 붕괴하고 직선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2002년 또 다른 불말의 해에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정치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또 한 번의 불말의 해의 신디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례 없는 변혁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변화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6년 상반기, 특히 봄철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며 급진적인 변혁의 시간이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정치 연설, 예산 논쟁, 민감한 현안들로 가득 차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어떤 정치적 스캔들이든 그 파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5월 초, 특히 오버 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위기가 폭발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신디는 경고했다. 5단계, 제3의 클라이맥스, 주제과 웸. 신디 제이콥스는 현재 지도자의 몰락에 대한 4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각각은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 분노에 의한 자발적 사임이다. 정부의 특정 정책이 국민의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할 경우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격변이 발생하게 되며 그 압박은 지도자로 하여금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정 인사 임명이나 부당한 조치 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전국적인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신디는 이러한 대중의 분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국민의 힘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린 경험이 있다. 대중이 어떤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그 결과 해당 지도자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퇴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 붕괴다. 여당 내부의 분열과 반란이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흐르거나 정치적 결정이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 여당 내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 상실이 가속화된다. 신디는 많은 지도자들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지도자에게 정치적으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기 보신을 위해 등을 돌릴 것이며 조직 내부의 이탈은 지도자를 정치적 사망 상태로 몰아넣는다. 아무런 탄핵이나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당내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는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디는 이와 관련된 분열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내부 균열을 감지하며 점차 공개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으로도 한국 정치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크다. 특히 2026년 봄, 이미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민감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자체의 근본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디는 또한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와 정치권 전체를 더 깊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파괴적인 법적 문제들과 형사수사를 포함한다. 현재의 지도자 또는 그와 매우 가까운 인물들이 구체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는 놀라운 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신디는 지도자 주변 인물들이 사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는 부패, 뇌물, 인권 침해 또는 다른 형태의 법적 위반을 의미할 수 있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가 이후 공개적으로 폭발하여 며칠 만에 정부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사법당국이 지도자의 핵심 측근들을 소환하기 시작할 때 종말은 가까우며 몰락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모든 예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주장을 했다. 현재의 지도자가 퇴진한 후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오래된 분열은 단순히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며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들을 대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예측이다. 한국 정치는 70년 동안 진보 대 보수라는 구조 속에서 작동해왔다. 좌파와 우파, 노동자와 자본가, 호남과 영남, 이러한 지역적, 이념적 분열은 세대에 걸쳐 한국 정치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신디는 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고 피할 수 없다. 세대 변화. 이러한 오래된 분열을 정의하고 유지해온 세대들은 역사 속으로 물러나고 있다. Z세대와 알파세대는 더 이상 이 낡은 이분법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이념 전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환경, 사회정의, 진정한 평등, 진실된 개인의 자유,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구시대 정치 세력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변화의 깊이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신디는
이 변혁 이후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을 설명했다. 첫째,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시민운동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고 기술 전문가이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다. 이 현상은 이미 2016년 촛불 시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전통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까지 떨어진다면 한국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 대신 완전한 아웃사이더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지도자는 아마도 50세 미만일 것이다. 더 이상 이전 세대의 노령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는 수십 년 동안 60대, 70대의 정치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신디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가 기존 권력 중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일 수 있다. 소수자일 수 있다. 한국 정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진정으로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다. 그러나 신디는 어두운 경고도 함께 전했다. 이 새로운 한국 정치의 탄생은 순조롭거나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고통과 격렬한 갈등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국권력 구조에 치열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념적 갈등은 더욱 격화된 후에야 마침내 해소될 것이다. 거리의 시위와 국회 내의 분열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변이 될 수 있다. 2026년 중반의 혼란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질적 변환이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모든 한국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집단적 불안감도 심화될 것이다. 권력 이양기의 시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철수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거칠게 요동칠 수 있다. 환율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주요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신디는 이것을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으로도 보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가져올 것이다. 오래된 부패한 관행들은 개혁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마침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권력의 이양은 진정한 개혁의 기회를 가져온다. 부패한 관료들은 교체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젊은 세대의 요구가 마침내 들리고 실현될 것이다. 기업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기존 기업들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신디는 그녀의 예언을 경고와 희망이 섞인 말로 마무리했다. 한국의 정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현 지도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변화는 2026년 상반기 안에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역사는 항상 변한다. 어떤 정부도 영원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영구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역사의 법칙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 심리적 준비다. 다가오는 정치적 격변은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한국이 등장할 것이다. 더 젊고 더 개방적이며 더 공정한 한국. 2026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현 지도자의 교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리고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이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그 위대함은 변화와 적응의 능력에서 온다.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위대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예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라. 인도의 신성한 산맥에서 베다 지식이 수천 년을 이어오는 그곳에서 한 젊은 점성가가 2026년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다. 아비기아 아난드는 천체의 움직임을 해독하며 고대 힌두교 경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불길한 패턴들을 발견했다. 그의 과거 예측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으며 여기에는
2020년의 세계적 팬데믹과 2025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위기들이 포함된다. 이제 그는 2026년을 행성의 대변혁이 일어날 결정적인 해로 지목하고 있다. 아비갸 아난드가 실천하는 베다 점성술은 실제 행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사용하며 대중적인 서양 점성술과는 다르다. 이 수천 년 된 시스템은 역사상 전쟁, 자연재해, 권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왔다. 이 인도 출신의 천재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대 문헌을 공부하며 인류 문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주기들을 터득해왔다. 그의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분석이 검증 가능한 천문학적 데이터와 베다 및 푸라나의 깊은 해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토성, 목성, 라후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재앙에 앞서 나타났던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극히 드문 행성의 결합을 발견했다. 베다 기록에 따르면 유사한 별자리 배열은 제국의 몰락, 파괴적인 지진, 피해 혁명들을 동반했다고 한다. 그는 인류가 하늘의 징조를 무시해왔으며 이제 그 무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은 부패한 낡은 세계 질서와 새로운 집단의식의 시대로 나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인도 점성가는 7세 때부터 힌두교 사원과 불교 수도원에 보관된 고대 문서를 탐독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8세에는 지역사회의 장로들을 놀라게 하는 예측을 할 정도였다. 그의 명성이 폭발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 그가 2019년 11월에 시작되어 2020년 3월과 4월에 정점을 찍을 치명적인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고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부터였다. 세계는 그의 말을 비웃었지만 예측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실현되었다. 그는 또한 지정학적 분쟁, 경제 붕괴, 기후재해 등을 사전에 예견하여 그의 국제적 신뢰도를 굳건히 다졌다. 한 점성가는 세계 점성술 도표와 현대 지정학 분석을 결합한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주요 수도를 지나는 행성의 이동을 분석하고 일식과 월식을 연구하며 다시아라고 불리는 행성 주기를 계산하고 전쟁, 기근, 질병 또는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는 특정한 점성 기호를 해석한다. 그의 접근은 정밀한 천문학과 깊은 영적 지혜를 결합하여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026년에 대해 그는 반박할 수 없는 하늘의 증거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세계 권력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전례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계산한 2026년의 점성술 도표는 5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행성 배열을 보여준다. 물병 자리에 있는 한 행성이 황소 자리의 다른 행성과 정확한 사각을 이루고 동시에 또 다른 행성이 쌍둥이 자리를 통과하면서 극심한 우주적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 정부와 낡은 권력 구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북쪽 달의 교점은 물고기 자리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 집단적인 환상을 증폭시키고 제도화된 거짓에 대한 고통스러운 폭로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성 조합은 과거 로마 제국의 몰락, 프랑스 혁명, 소련 붕괴 이전에도 하늘에서 나타났던 구성이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프랄라야라 부르며 문명의 재탄생을 앞둔 필연적인 파괴의 주기로 설명한다. 그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매우 강력한 점성술적 긍정 에너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 행성이 한국의 국가 도표에서 민감한 지점을 통과하며 전례 없는 글로벌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는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북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질서 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이 지도자는 군사력이 아닌 기술, 문화,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도표에서 한 행성과 또 다른 행성의 결합은 이 나라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세계 창조적 기술적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천문 계산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특정한 행성 정렬이 한반도의 강력한 변혁 에너지를 활성화할 것이다. 전쟁의 별이 외교의 궁을 통과하고 동시에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면서 남북 간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완벽한 조건이 형성된다. 한 점성가는 이 시기 동안 북쪽 지도자가 감당할 수 없는 내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외교적 개방이 강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행성이 서울 위에 강하게 작용하며 남쪽 수도가 동아시아 전역의 경계와 동맹을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매우 드문 점성적 특성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마도 통신과 지혜를 상징하는 두 행성의 강력한 영향 아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비범한 소통 능력과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급부상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극적인 약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공백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인물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비전 있는 지도자들과 비교되지만 무력 정복이 아닌 평화적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2026년의 점성 도표는 통일된 한반도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혁신적인 무역 문화 기술 루트로 연결하는 핵심 다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행성 이동은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외교적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는 8월 일식 동안 북쪽 지도자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정치적 개혁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북쪽 국가의 출생 도표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3대에 걸쳐 유지되던 고립 정책이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내부의 저항은 마침내 폭발하며 군부 엘리트는 경제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붕괴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행성이 핵심 지점을 통과하면서 양측의 실용적 지도자들이 예상치 못한 화해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게 될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2026년 9월 남북한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을 통해 잠정적인 통일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회담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재로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문에는 공동 경제특구 설치, 이상아족 간 제한적 방문 허용, 산기한 정치체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이 포함될 것이다. 그는 이 통일 과정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2026년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 시기의 금성과 해왕성의 구성은 연민과 진심 어린 고통 종식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2026년에 사상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세계 시장을 전례 없이 장악하게 되며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은 모든 대륙에서 동시에 시청률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그는 8월에 사자 자리에서 역행하는 수성이 한국의 예술적 창의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십억 인류에게 깊은 공명을 일으킬 문화 작품들이 탄생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직접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젊은 세대와 연결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2026년 한국이 주도할 기술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는 황소 자리의 천왕성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단번에 구시대의 것으로 만들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할 것이며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의 발전은 언어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인류 간 완벽한 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존보다 100배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 개발은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그는 2026년 12월까지 한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기술 특허들을 보유하게 되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가 2026년 중국을 위해 작성한 점성 도표는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을 암시하는 파괴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권력의 중심을 상징하는 태양에 구조를 다지는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권의 기초가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염소 자리에서 마지막 움직임을 보이는 한 행성이 수십 년 동안 당을 떠받쳐 온 부패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2026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당 지도부를 둘러싼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유출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라고 본다. 공산당 엘리트들은 전체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에 맞먹는 부를 축적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자유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중국 내륙 지방에서 민중 시위가 시작되어 곧바로 대도시 해안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개자리에서 움직이는 한 행성이 물병자리의 또 다른 강력한 행성과 충돌하면서 세대를 거쳐 쌓인 불의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평생의 저축을 사기성 금융제도에서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조직해 핵심 공장을 마비시킬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가의 검열을 완전히 회피하는 암호화된 앱을 통해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공산당의 공허한 약속에 환멸을 느낀 퇴역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거부하면서 군 내부에 위험한 균열이 생기게 된다. 대중 통제를 위해 도입된 사회 신용 시스템은 해커들의 대규모 점수 조작으로 인해 창조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며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혼란으로 이어진다. 2026년 2분기 동안 중국의 경제는 가속화된 붕괴에 접어들게 된다. 쌍둥이 자리의 한 행성과 반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수년간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온 지방 정부들의 조직적 회계 부정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국영은행들은 당 간부들과 연계된 유령 기업들에게 제공된 수조 위안의 부실 대출을 공개하게 되며,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시장은 수백만 채의 빈 아파트가 무가치한 자산으로 최종 평가되면서 붕괴하게 된다. 그는 2026년 6월까지 은행 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출금 정지를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국가 금융 시스템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조차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초기 시위 진압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게 되며, 국가가 차단할 수 없는 민간 위성 영상을 통해 잔혹한 진압 장면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은 정부가 공식 서사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며 거짓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흐름을 강화시킨다. 서방 국가들은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파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며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수조 원대 자산이 동결된다. 그는 황소 자리의 천왕성이 권위주의적 검열을 우회하는 기술혁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중국 시민들이 금지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2026년 8월까지는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를 파괴 행위자와 배신자로 비난하는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며, 나라는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수십 년간 착취당해온 자치 지역들이 중앙의 혼란을 틈타 사실상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26년 5월 신장에서 대규모 위구르인 봉기가 발생하며 현지 민병대가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게 되고, 중국군은 다른 지방의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 철수하게 된다. 티베트는 중국 행정관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정체제를 복원하게 된다. 내몽골은 독립몽골과의 재통일을 추진하며 베이징의 권력 공백을 기회로 삼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앙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민주적인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은 해체 과정이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의 점성 패턴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 환경으로 인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대만은 2026년 하반기 동안 수십 개 국가로부터 외교적 정식 인정을 받게 되며, 이는 공산 정권이 마비된 틈을 타 이루어지게 된다. 한 행성이 대만의 국가 도표 내 유리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그는 2026년 12월까지 베이징에서 개혁 성향의 임시정부가 권력을 잡고 민주선거와 국민 화합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새로운 정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 요소와 부흥된 유교 전통을 결합하게 되며, 수십 년간 인민을 고통에 빠뜨린 공산주의 이념은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그가 2026년 6월을 위해 계산한 행성 배열은 현대 일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을 촉발할 치명적인 정렬을 보여준다. 한 행성이 황소 자리의 또 다른 행성과 정확히 충돌하는 가운데 전쟁의 별이 처녀 자리를 통과하면서 일본 해구 전역에 지속 불가능한 지각 압력을 생성한다. 그는 6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이 치명적 행성 정렬과 함께 음력이 겹치는 시점에 규모 9.2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앙은 미야기, 이와테, 홋카이도 등의 인구 밀집 지역에 분산되어 형성될 것이며, 이 지역들에는 수백만 인구와 함께
취약한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다. 본지는 무려 4분간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는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들조차 붕괴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베다 점성가는 도쿄의 초고층 건물들이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흔들리며 거대 도시 전체에 극심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도로와 교량은 즉시 붕괴되어 수많은 지역 공동체가 고립될 것이며 공항은 심각한 구조 손상을 입어 구조 헬기와 항공기 투입이 며칠간 불가능하게 된다. 고속철도망은 광범위한 구간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일본의 핵심 교통망이 단절된다. 전력 송전선은 수백 곳에서 동시에 끊기며 광범위한 지역이 완전한 암흑 속에 빠지게 된다. 그는 물병자리의 명왕성이 상호 연결된 첨단 기술 시스템에서 연쇄적인 고장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초기 지진 발생 후 불과 20분 만에 높이 30m를 넘는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의 해안 도시들을 완전히 휩쓸게 된다. 그는 해저지각이 이동하며 방출된 에너지가 태평양 전체로 쓰나미를 전달할 것이며 수시간 후 하와이, 캘리포니아, 남미 해안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해일이 도달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2011년 대재앙 이후 건설된 방벽들은 이번 재난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수백 년 역사의 어촌 마을들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본 무역의 핵심 거점인 산업 항구들은 완전히 파괴되며 이는 수개월간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은 물과 관련된 모든 재해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며 지진으로 손상된 댐이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해 2차적인 대규모 홍수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 재앙의 가장 공포스러운 측면은 바로 핵 위기일 것이다. 베다 점성가는 일본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최소 3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나미로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어 냉각 시스템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후는 집단적인 공포를 증폭시키며 원자로 핵융합 사고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제적 공황을 유발하게 된다. 일본 당국은 문제가 발생한 원전으로부터 반경 100km 내의 지역을 긴급 대피시키며 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이동하게 된다. 여러 개의 원자로는 수주간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하게 되며 광범위한 지역의 어업과 농업이 심각하게 오염된다. 그는 이 2차 핵 위기가 지진 자체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유사 원자로 폐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 본다. 동시에 2026년 8월 미얀마는 독자적인 대지진 재앙을 겪게 된다. 그는 천칭자리의 전쟁 행성과 양자리의 구조 행성이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구성이 미얀마 중앙부를 강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진안근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인근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은 수천 년 된 불교 사원과 대체 불가능한 문화유산들로 가득하다. 수세기 동안 버텨온 금빛 파고다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게 되며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수도 네피도조차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군부가 장악한 건설업계의 부패 실태를 드러내게 된다. 여진은 수개월 동안 이어지며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까지도 파괴적인 흔들림을 겪게 된다. 그는 미얀마 북부에 부실하게 건설된 수력댐들이 무너지면서 치명적인 물의 벽이 하류로 쏟아져 수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평야를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군부 정권은 이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절대적인 무능을 드러내며 자존심에 사로잡혀 국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황소 자리의 천왕성은 살아남은 이들이 재난 대비 예산을 횡령한 장군들의 실체를 깨달을 때 대규모 민중봉기를 촉발하게 된다. 9월에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폭발하며 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권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당성마저 완전히 붕괴된다. 그는 모든 점성술 분석을 종합하여 2026년을 인류 문명의 대격변의 해로 규정하였다. 6월에서 9월 사이 하늘을 지배할 희귀한 행성의 결합은 천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에너지의 문이라 여겨진다. 구조를 다지는 행성, 지혜의 별, 혁신의 행성, 환상의 별, 그리고 파괴와 재생을 관장하는 행성이 특정한 신성한 기하학을 이루게 되며
이는 베다 경전에서 칼라사르파 요가라고 불리는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성은 역사적으로 인간 집단 의식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급진적 변화를 앞두고 나타났으며, 그는 이 행성 배열이 2026년 8월 8일에 수학적으로 완벽한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계산하였다. 고대 힌두 성현들은 유사한 시기에 전체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제로부터 솟아나는 과정을 우주의 불변주기로 기록해 두었다. 2026년에 예고된 자연재해들은 실상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현실에 투영된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다. 그는 물리적 지진이 인간 영혼의 기반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탐욕과 착취, 맹목적 물질주의에 위해 세워진 시스템들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쓰나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도화된 부패의 오염을 상징적으로 씻어낼 것이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앙아메리카의 휴화산들은 동시에 분출하여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화산재를 뿜어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행성의 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그는 현재의 정부들이 복합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충격적인 무능함을 드러낼 것이며, 대중이 세대에 걸쳐 믿어왔던 편안한 거짓이 잔혹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리적 파괴는 영적 부활과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위한 필연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는 중앙 집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역 공동체들이 협력, 연민, 상호 의존이라는 잊혀졌던 가치를 되찾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대신해 자생적으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며, 새로운 기술은 감시와 통제 대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재설계될 것이다. 부패한 과거 엘리트와 무관한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이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신선한 시각과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쌍둥이 자리를 지나는 지혜의 별은 투명한 소통과 실질적인 지식의 빠른 전파를 촉진하며, 낡은 미디어 재벌과 학술기관이 독점하던 정보의 흐름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가 지난 몇 달간 공개한 경고는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세계 주요 천문대에서 유출된 비밀 문서들은 그가 공식 기관보다 수개월 앞서 발표한 계산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은밀히 지하 벙커를 건설하고 전략 물자를 비축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조차 그가 예언한 행성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 불가능한 중력 이상 현상을 감지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력자들은 대중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조용히 해안 저택들을 매각하고 고지대 산악지역의 땅을 대거 매입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들은 가족을 도시 외곽으로 옮기면서도 대도시의 본사들은 정상 운영 중인 척하며 대중을 안심시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실물금을 쓸어 모으고 있다. 군대는 군중통제훈련을 정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실행 중이며, 병원들은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응급의약품과 장비 재고를 3배 이상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비게 아난드가 올 초부터 반복해온 경고를 소름 끼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끔찍한 진실은 2026년이 인류가 알고 있던 구질서의 끝이라는 것이다. 거짓, 착취, 공허한 물질주의 위에 세워진 이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무너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수만을 부유하게 만들고 수십억 명을 시스템의 노예로 만든 사기적 금융구조는 대중이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완전히 붕괴된다.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한 법정화폐는 실질적 가치를 상실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증발하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세계 공급망을 뿌리째 흔들며 국가 간 무역과 물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이 거대한 전환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 그 자체의 해체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지는 동시에 전혀 다른 형태의 인간 공동체와 가치 체계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부드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을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황량한 현실만이 남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은
문명사적 분기점이며 2026년 8월 8일 하늘이 열리고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거의 없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대규모로 조직된 민중봉기 앞에서 그들의 억압기구가 무력화되면서 무너질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잠재웠던 안전과 안정이라는 환상은 그 어떤 선전으로도 숨기거나 축소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엘리트들이 당신이 절대로 알아차리지 않기를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는 비밀이 있다. 이 필연적인 파괴는 완전히 다른 원칙에 기반한 문명적 재탄생의 길을 열 것이다. 한 세기 동안 억압되어 온 자유에너지 기술은 석유 기업들이 정치적 통제력을 잃는 순간 마침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제약산업에 의해 숨겨졌던 효과적인 자연치료법들은 이윤 중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대중의 지식으로 바뀔 것이다. 비판적 사고가 아닌 순종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학교들은 더 우수한 교육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취약한 인프라에 의존하는 거대 도시들이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자급자족 공동체들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명의 흥망을 지배하는 정밀한 우주적 시간표를 해독한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주기를 기록한 고대 베다의 현자들은 오늘날의 물질주의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무한한 수준의 천문학적, 영적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2026년이 인류가 어둠의 시대에서 황금기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스럽지만 변화시키는 정화의 관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엄청난 전환을 목격하고 참여하기 위해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환생하기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명확한 우주적 목적 때문이며 그 목적은 곧 사건들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태초부터 별들에 암호화되어 있던 이 사건들의 전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폭풍을 무의식적인 희생자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1000년 만에 맞이할 가장 위대한 변화에 의식 있는 참여자로 맞이할 것인가? 베다 점성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러한 행성 배열의 최종적 현실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별들은 방향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조티시 점성술의 근본 원칙이다. 2026년에 수백만 명이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들이 예측된 사건들의 강도를 더욱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식량과 식수 같은 물질적 비축에서부터 공동체 유대 강화와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준비를 시급히 촉구한다. 매일의 명상, 진정한 영적 실천, 진심 어린 자비심의 배양은 해방된 우주적 힘들의 파괴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보호 에너지장을 형성할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 이윤보다 지속 가능성, 물질 축적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는 이 중대한 시기를 훨씬 적은 고통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예고한 2026년의 예측은 동시에 강력한 경고와 영감을 주는 약속을 함께 담고 있다. 언급된 모든 위기는 그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변혁적 기회의 씨앗이기도 하다. 억압적인 구조의 붕괴는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해방시킬 것이며 자연재해는 문명이 오만하게 무시해온 행성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필수적인 겸손을 가르칠 것이다.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리더십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더욱 공정하고 조화롭게 재배분할 것이다. 그는 2026년이 인간 회복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전환기에 인류가 항상 보여주었던 적응력, 혁신력, 초월 능력 또한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제 선택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각자의 몫이다. 당신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익숙한 일상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2026년이라는 당신 세대가 목격하게 될 가장 거대한 변화를 대비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이 예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라. 당신은 그의 점성학적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2026년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영상을, 이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준비된 하루하루가 머지않아 펼쳐질 사건들 속에서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